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만스입니다. 어느새 또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새벽 6시 1교시 한번 시작할까요? 일찍 일어나시고 차만스과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날이 덥고 해가 좀 일찍 뜨다 보니까 좀 일찍 일어나집니다. 몸도 일찍 일어나지고 이른 아침에 좀 운동도 하고 가볍게 산책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무조건 건강이 우선이다. 건강해야지 투자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본업에도 충실할 수 있는 거고,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해야지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멍청한 사람은 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이 자신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더라도 그 현명한 사람들은 굳이 그것을 드러내서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뛰어난 재능을 이용하려 들다거나 이 시기할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 상대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겉으로는 상대한테 뭐 칭찬, 인정 이런 걸 아끼지 않아요. 그 뒤에서는 어떻게 그 재능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할지 궁리할 것이겠죠. 상대의 재능을 시기하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를 막 물어뜯고 괴롭히면서 낮추어 보고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이간질.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요, 이 자신의 재능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났어도 그 재능이 우연인 척 그렇게 포장을 하고 항상 자신을 낮추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들의 인정과 그 칭찬에 아주 취해버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한껏 드러내다가 오히려 그 쓸모가 다했을 때 쉽게 버려지는 운명을 맞이하곤 합니다. 잘하는 것이 있다거나 남들보다 좋은 것이 있다면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찬사와 칭찬이 늘어날수록 질투와 시기 또한 함께 늘어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제가 이야기한 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또 삼성의 이야기, 다양한 소식들 한번 썰을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인기 직장이었던 삼성전자마저도 이제 40대 이상의 임직원 비중이 30%를 넘어선다네요. 제조업계의 그 젊은 피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이러한 현실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에 그치지 않고 이들 산업에 뿌리내린 첨단 산업까지 고사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보면은 지난해 삼성의 전체 임직원 중 40대 이상 비중은 30.4%로 30%를 돌파했고 2020년 20%를 넘어선 이후 약 3년 만에 약 10%포인트 뛴 셈이네요. 2019년 12만 4,400명에 달했던 20대 직원 수가 지난해 7만 2,525명으로 8만 명 선이 분기가 됐습니다.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조선 철강 등 전통 중공업 부분은 사정이 더 처참하겠죠. 10년 만에 호황기를 맞았다는 조선업계에서도 청년 세대 열기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 굵직한 그런 계약을 따도 막상 현장에 가면 동남아 등 해외 근로자들이 빈자리를 메워주지 못할 정도로 못할 경우에도 제대로 사업을 완성하기 어려워. 그만큼 해외 근로자 채우기도 힘들답니다. 그나마도 그 해외 인력으로 당장 구멍을 메우는 부분과 달리 미래를 담보할 이 소프트웨어 쪽의 설계 등 연구 쪽 파트는 젊은 피 수혈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조업이 고사하는 사이에 청년들의 시선은 갈수록 정보기술, IT 대기업이나 글로벌 빅테크로 갑니다. 빅테크 쪽으로 가는데 높은 근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조선 3사의 평균 연봉은 4,800에서 5,400만 수준에 그치는데 이 당근마켓, 쿠팡, 네이버 등 그 대표 IT 기업들의 개발자 초봉은 이를 크게 웃돈다고 하네요. 직원 복지, 휴가제도 등은 자유롭고 친화적이고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도 많게는 석박사급 인재들한테 30만에서 한 40만 달러 준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네요. 하여튼 처우로 국내 인력을 굉장히 유혹하고 있더라.
전통 제조업의 고령화가 자칫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붕괴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그런 지적도 있는 거죠. 기계, 철강, 화학 등 중공업 경쟁력은 결국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를 비롯해서 자동차,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후방 산업 기술력은 국가 기술 자립도나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것은 물론이고, 이 반도체, 해양 플랜트 등 이런 산업 쪽은 이 전략 산업의 경쟁력도 결국 후방 산업의 안정성에서 연유된다고 설명들을 합니다. 큰일입니다. 필요한 인력들이 있었는데 젊은 인력들이 없고, 근데 고부가치로 가긴 가는데 꼭 저부가치도 아닌데 그만큼 이제 달라지는 거지. 좀 힘든 데는 안 가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더 연봉 또 많이 주는 대로 가려고 하겠죠. 이거를 나쁘게 봐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K반도체 공룡이 부활합니다. K반도체 공룡. 삼성전자가 AI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올해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하반기 실적 전망도 장밋빛입니다. 하지만 기세를 더 올리려면 AI 반도체 핵심 부품이죠. HBM 시장 경쟁력을 키우고 파운드리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보면은 삼성전자는 전날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이죠.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고, 전년 동기 대비 1452%나 늘었어요. 매출은 23.3% 증가했고 7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깜짝 실적인데,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삼성의 잠정 실적 발표 직전 2분기 영업이익 컨센은 8조 3,078억입니다. 예상치보다도 무려 2조 원이나 많다는 거죠. 2조 원. 장난이 아닌 거죠. 분기 영업이익은 2022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에 10조 원대를 이제 회복을 했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올해 상반기로 시야를 넓혀보면 영업이익만 17조 원에 웃돌 거랍니다. 17조. 매출도 1분기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70조 원대를 유지했고, 지난해는 4개 분기 내내 60조 원대에 머물렀어요. 이 호실적의 1등 공신은 주력인 반도체죠. 잠정 실적인 만큼 사업 부문별 성적표는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업계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쪽이 실적 상승을 주도했을 거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사실상 DS 쪽이 좌우해요. DS. 이 반도체 업황이 악화됐던 지난해 그 DS 쪽에 약 15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고,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1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실적 반전을 이뤄내니까 증권가에서는 DS 파트 쪽에 2분기 영업 예상치를 6조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있고, 잠정 실적 발표 전에는 DS 쪽에 4조에서 5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죠. DS 쪽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이제 실적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톡톡히 했고, AI 붐으로 고성능 D램과 낸드 플래시 제품 수요가 늘었고 가격도 상승해요. 수익성이 향상될 거라고 합니다. 특히 HBM, DDR5 등 고부가 D램하고 기업용 eSSD죠. 그 프리미엄 낸드 제품이 실적 성장에 핵심 역할을 했을 거로 관측이 되는 겁니다. 앞서서 대만의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분기 D램의 평균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13에서 18% 정도 인상된 것으로 분석을 해요. 낸드도 이 SSD의 그 수요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가지고 ASP가 15% 상승하고요. 낸드 업계 매출도 1분기 대비 약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죠. 이 하반기 실적은 더 좋을 것 같아. 하반기는 더 좋아질 것이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 지속으로 연간 영업이익 40조 원대 이상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HBM 시장 경쟁력 강화가 하반기 키포인트. 삼성전자는 전체 D램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HBM 시장에서 경쟁사인 하이닉스에 밀리고 있다, 그런 거죠. 하이닉스는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한 미국 엔비디아 HBM 4세대, 5세대를 사실상 독점 공급합니다. AI 가속기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하고 HBM을 붙여 만드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삼성은 현재 HBM3 8단하고 이제 12단 제품을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서 품질 인증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그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을 경우
실적의 개선 가속화가 점쳐지는 거예요. DS 파트 쪽에 지난 4일날 HBM 개발팀까지 신설했고 또 한 번의 반전을 꾀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 개발팀은 HBM3랑 HBM3 뿐만 아니라 차세대 제품 HBM4까지 기술 개발에 초집중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이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 여부도 관건입니다. 2분기에는 가동률 개선과 원가 절감 효과 등으로 적자폭을 줄였는데 실적의 턴어라운드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내 3나노 이하 공정 수요를 안정화시키는 거, 이 안정화 여부가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을 좌우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파운드리. 이 수율 안 나오면 꽝이야. 수율. 내가 볼 때 수율이 한 80%까지 나와주면 완전 대박인데 이 50에서 빌빌거리면 안 됩니다. 이거 빌빌거리면 안 돼. 무조건 수율은 많이 나와야 한다. 근데 정확한 수율은 모르겠어요. 삼성에서 이제 공개를 안 하면은 모르는 거지. 그냥 뭔가 카드라 통신만 난무한 것 같습니다. 한 80% 정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잘해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참 좋은 기업이에요. 훌륭한 기업인데 제가 주주다 보니까 눈높이가 좀 높습니다. 높고 어떤 때는 막 삼성 막 까기도 하고 욕도 하고 해요. 그만큼 삼성은 애증의 삼성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좋아하기 때문에 혼도 내고 채찍질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삼성전자 좋아하고 삼성에 대한 매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4년 동안 여러분 앞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쉴 틈 없이 떠들어댄 겁니다. 삼성을 싫어하면은 삼성을 별로 안 좋아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느 한 특정 기업이나 어느 한 특정 그 사물에 대해서 좋아한다 생각하고 한번 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한번 떠들어 보십시오. 한 개도 아니고 하루에 한 뭐 6, 7개씩 뭐 올리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심리하는 거죠. 저도 인간으로서 극한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극한. 이렇게 공부했으면 진짜 하버드 이상 갔을 것 같습니다. 워낙 공부를 못 해가지고 가방끈이 짧은데 하여튼 이렇게 했으면 진짜 하버드 수석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여튼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여러분 덕분이고 여러분이 또 사랑해 주시고 하다 보니 삼성전자 그리고 또 반도체, ETF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존율이 좋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 단톡방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삼성전자 팬들을 위한 단톡방 한 4,500명에서 점점 줄어가지고 뭐 한 80명 가까이밖에 안 돼요. 생존율이 한 20% 채 안 됩니다. 그만큼 생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수많았던 사람들 다 도망가고 포기하고 탈출하고 난리였습니다. 잘림도 당하고 대부분 탈출했어요. 도망가고 그만큼 힘든 겁니다. 처음에는 뭐 삼성전자 투자할 때 10년 하겠다고 뭐 20년 투자하겠다고 난리 쳤는데 결국은 2달도 안 돼가지고 나다빠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인 거예요. 투자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면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돈, 피땀 흘려서 번 돈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한다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좋은 기업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주분들은 뭐 자신감 있는 분들 또 끝까지 갈 분들은 잘 하셔서 여러분의 목표대로 꼭 결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